한 해 부산시 예산은 11조 원이 넘습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산 항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과연 어떨 때는 이런 일까지 세금으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는 매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미혼 남녀의 만남을 추선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선남 선녀 페스티벌 5천만 원, 직장 단위 만남 5천만 원, 청춘 만남 페스티벌 3천만 원. 남녀 지원자를 모집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복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게 조금 너무 행사성이다. 비슷한 행사가 있는데 굳이 또 하나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세금으로 해줍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병원이나 관공서를 방문할 때도 전문 통역사가 직접 통역을 해줍니다. 다문화센터에 통번역사가 다 위치가 돼 있거든요. 이 통번역사가 직접 가서 같이 동행해서 통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달 5만 원이나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부산시가 그만큼을 1대1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나 차상위층, 저소득 근로청년 등 통장 종류만 5개에 5천여 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산시 전체 예산은 11조 6,771억 원. 이 가운데 복지건강국과 여성가족국의 복지성 예산만 4조 5,84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0%에 육박합니다. 복지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혹시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건 아닌지 관심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해운대 수중 방파제인 잠재가 부실하게 지어진 것 아니냐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잠재는 해안 침식을 막아주고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해서 지어진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백사장의 폭을 조사해 보니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속에 설치된 수중 방파제입니다. 한눈에 봐도 듬성듬성. 수중 촬영을 해봤더니 일부 구간은 상단이 아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식을 줄이고 쓸려 내려오는 모래를 잡는 시설인데 테트라포드 2단 이상을 연속적으로 쌓아놓았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양옆 500m 구간에 이 수중 방파제를 포함한 모래 유실 방지 시설을 지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 지난 10년간 해운대 백사장의 폭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두 차례 58만 세제곱미터 규모 모래를 부으면서 백사장 폭은 2015년 84m로 2배 넓어졌습니다. 이 시기 수중 방파제, 즉 잠재가 설치됐는데 4년이 지난 지금 백사장 폭은 15m가 줄었습니다. 잠재가 없던 시절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수에서 너려하고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요. 양진하기 전, 양진하고 나서 그다음에 감소하는 거는 그런 걸로 본다면 좀 비슷하게 나가고요. 올해 초 부산 해양수산청의 모니터 자료. 앞으로 3년 뒤 백사장 폭이 연안 정비 사업 때보다 20% 줄 것으로 보고 많게는 11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모래를 3년마다 또다시 부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시설에 놔놓고 어떤 또 현상이 오는지 또 사후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히 막을 것 해가지고 설계를 이 안으로 잡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막는다는 건 자연의 이치상. 혈세 320억 원이 투입된 사업. 그러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 해수청은 당시 감리사 등을 불러 수중 방파제가 제대로 지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코너입니다. 아침 신문 살펴봅니다. 먼저 부산일보 일면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공연시설 가운데 하나인 부산문화회관이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재단법인 전환으로 부산문화회관 박인건 대표가 물러난 뒤 대표직과 경영기획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등 경영진이 모두 공석인 상황인데요. 지역문화예술계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기관장과 임원들을 모두 내쫓은 부산시의 인사정책이 업무에 공백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이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노선 취항과 관련해선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직접 싱가포르 대사와 싱가포르 항공의 자회사인 실크에어 관계자들을 만나서 노선 개설 협의를 진행했으며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 신설을 요구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50여 명과 함께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의결했다는 소식을 일면 하단에 올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낮아지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도 이전 3회에서 2회부터 적용되는 등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엔 이면 살펴봅니다. 해운대구가 무단 철거한 뒤 고철로 처리해서 논란이 일었던 설치 미술의 거장, 데니스 오펜하임의 유작인 챔버의 설치 장소를 놓고 여전히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운대구는 최종 후보지로 달맞이길 해월정 광장을 제시했지만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에서 공간이 좁고 주변 환경이 산만하다며 작품을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는 여전히 달맞이길 설치를 고수하고 있어서 지나친 행정 중심의 성과 만능주의가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7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날이 흐려 낮 기온은 오히려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11도에 머물러 다소 춥겠고요.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0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경남 북서 내륙 지역과 높은 산지에서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양산 11도, 울산은 10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고요.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한겨울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에도 비 소식은 없겠지만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K리그 1부 리그 진출을 노리는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1부 리그 11위인 FC 서울과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를 오늘 저녁 7시 구덕운동장에서 벌입니다. 2차전은 일요일인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어집니다.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 기획전시회가 오늘 북구 화명동에 위치한 부산 어촌 민속관에서 개막합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이어지는 이 전시회는 제주의 향기를 품다를 주제로 제주의 독특한 문화상을 담은 유물과 사진 90여 점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산 자원봉사자 대회가 오늘 오후 부산시청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99년부터 개최해온 이번 행사에서 올해는 1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부산시의 훈장과 포장을 수상합니다. 해양인문학으로 부산의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한 해양인문학 3년 성과 전시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부경대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수중 고고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고 김도현 박사의 유작을 비롯해 해양인문학 총서와 해양수산 아카이브 등 500여 종의 자료들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이상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경제 불황은 깊어지는데 이 미술품 경매 시장은 사상 최고의 화랑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다음으로 큰 손이 많은 우리 부산은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화산책 정은주 기자입니다. 천재화가 이중섭이 1954년 통영 시절 그린 복사꽃 가지에 앉은 새입니다. 이중섭의 작품 중에서도 희귀본으로 손꼽히면서 경매 가격이 35억 원 선으로 추정됩니다. 박수근의 1962년작 나무와 두 여인은 경매 시작 가격이 8억 원대. 청경자의 1981년작 알라만데의 그늘원은 경매 추정가가 23억 원에서 35억 원 사이입니다. 현재 국내 미술품 경매 업체는 12곳. 지난해 100여 차례 실시된 미술품 경매에서 사상 최대인 18,600여 점이 낙찰되면서 1,900억 원의 경매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규모는 2014년 970억 원에서 1년여 만에 2배로 급성장했고 올해는 사상 최대인 2,25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큰 손이 많은 곳, 전체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2년 전부터는 프리뷰를 매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부산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고 아주 수준 높은 컬렉터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서울과 동일하게 프리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은 경기 불황 속에 투자를 줄인 대신 경매 시장에서 미술품을 대규모 사들였습니다. 40, 50대 미술 애호가들까지 투자 리스크가 작고 황금성이 뛰어난 유망 해외 작가 작품 구매에 가세하면서 지난해 해외에서 사들인 미술품은 국내 경매 시장을 크게 웃도는 3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질수록 미술품 경매 시장은 오히려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고3 수험생들 어제 수능시험 성적표 받고 만감이 교차했을 듯 싶습니다. 올해는 국어를 비롯한 주요 과목의 난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서 역대급 불수능으로 확인됐는데요.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한 부산 학생들 정시로 대거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리고 수험생들이 성적표를 받아갑니다. 긴장감과 실망감이 교차하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좀 허탈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열심히 했다 했는데 결과가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네요. 역대 수능 중 최고난도를 보였던 국어. 부산 지역 수험생들도 타격이 컸습니다. 국어는 일단 대체적으로 지문 같은 게 헬 지문 이런 것도 있어서 정말 어려웠던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늘 나오던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제의 국어 과목 표준 점수 최고점은 150점. 지난해보다 무려 16점이나 올라 2005년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000명이 넘었던 수능 국어 만점자는 고작 148명에 그쳤습니다. 부산대와 부경대 등 부산 상위권 대학은 최저 등급 컷을 두고 있는 상황.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한 수험생들이 대거 정시 모집으로 방향을 틀면 하향 안정 지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점수를 분석해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느냐, 백분위를 반영하느냐, 또 이제 가중치나 가산점 이런 것들이 있는 대학들을 잘 찾아서 가는 것들이 핵심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정시에선 대학마다 과목별 가중치의 영향력이 큰 만큼 이를 반드시 확인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표준 점수의 단순 합의나 입시 업체의 예상 합격선을 절대 지표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물이 마른다는 갈수기인 요즘 낙동강 상류의 안동댐과 임하댐은 반대로 물이 넘쳐납니다. 이 댐을 관리하는 곳은 수자원공사인데요. 이 수자원공사의 관리관청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바뀐 뒤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7월 4일자 안동댐의 수위는 142m. 그런데 지금은 154m로 12m나 높습니다. 홍수기보다 갈수기의 수위가 오히려 올라가 저수율이 76%로 뛰었습니다. 12m 수위 차이를 저수량으로 따지면 4억 7천만 톤.
낙동강 수계 1,000만 인구와 공장이 반년 동안 먹고 쓸 양이 댐에 더 갇힌 겁니다. 임하댐 수위 역시 평년보다 7m 높아 댐 그릇이 꽉 찼습니다. 항상 바닥이 보였는데 물이 되게 많아졌어요. 왜 그래요? 올해는 태풍 콩레이가 가을에 발생해 물이 조금 더 모인 측면이 있지만 지난 6월 댐 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운영 기조가 바뀐 게 결정적 원인입니다. 내년 낙동강 보가 개방되고 보를 개방해도 녹조가 남아있을 경우에 대비해 낙동강 최상단에 위치한 안동댐과 임하댐에 물을 최대한 비축해 방류함으로써 녹조를 없애겠다는 보관입니다. 이른바 환경 대응용수입니다.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올 들어 10개월간의 양댐 방류량을 평년의 66%인 10억 톤으로 줄여 낙동강 수기에 꼭 필요한 양만 내보냈습니다. 국토부는 발전을 해서 돈을 벌어라 이런 위주고 환경부는 그것보다는 물을 가둬둬서 내년도에 가뭄에 대처를 해라 아니면 환경유지용수를 많이 확보를 해라 이런. 이례적인 갈수기 댐물 비축으로 내년 봄 가뭄 걱정은 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부산 진구 양정동 한 도로에서 31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장 차량 진입 방지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정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71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금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아침을 차려주기 위해 찾아온 50살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둔기로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급식업체에게 부당하게 급식비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정철 전 부산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해운대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던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지침을 위반하고 급식업체에 9억 8천만 원의 이익을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프로축구 K리그2 부산 아이파크가 강등된 지 3년 만에 K리그1 승격을 위한 첫 경기를 치릅니다. 아이파크는 오늘 저녁 7시 구덕운동장에서 열리는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올 시즌 K리그1 1부 리그 11위를 기록한 FC 서울과 승격을 다툽니다. 2차전은 오는 9일 오후 2시 10분 FC 서울의 홈인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승강 플레이오프는 두 경기를 합산한 득실차로 승자를 결정하며 합산 득실차가 같을 경우 원정에서 많은 골을 넣은 팀이 승격하게 됩니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요구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에 들어갑니다. 부산시의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8,846억 원 증가한 11조 6,772억 원이며 부산시 교육청의 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 대비 2,903억 원 늘어난 4조 2,108억 원입니다. 부산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은 취업을 위해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청년정책연구원의 부산청년 정치사회 인식 여론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77.7%가 부산 지역 청년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비교적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기온 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날이 흐려서 낮 기온은 오히려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11도에 머물며 다소 춥겠고요.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이 0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까지 떨어지겠고요.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한겨울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비 소식은 없겠지만 칼바람이 불어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6일 목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부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